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 일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벌써 이번 시간, 오늘 영상 제가 몇 개를 올려드리는지 아시나요? 벌써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와 특히 요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가 좀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금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증시의 흐름세가 폭락장으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금 폭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답답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린이분들이 조금은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러한 주식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냄으로써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향과 업황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전패자분들 정말 주식 투자로 인해서 좀 심신이 지치고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어제 제가 삼성전자 주가전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녹음이 약간은 두 개의 영상이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다시금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방송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심신이 지치고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덤덤하게 주식수를 꾸준히 모아가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성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와 이에 따른 개념과 이념이 잘 잡히시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우리는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시향과 업황을 지속적으로 체킹을 함에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돈이 24시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다수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금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사실 저는 죽어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잖아요. 적금을 은행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하지만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그 돈이 계속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사실 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면 결국에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결국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는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싸게 산 것도 아닌, 그러다가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증시가 폭등장으로 불러일으키는다면 이 수익률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조금만 보셔도 아실 텐데요.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 가치가 상당히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뉴스만 조금만 봐도 이 부분은 다 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물가 가치가 5.4%까지 치솟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실제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무려 14년 전에 경제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의 수치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5.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우리가 생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이 무섭게 빠져나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물가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라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뭐 막 정치인들 이야기 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공약을 정말 많이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막상 실제로 나의 자산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화를 솔직히 느끼기 쉽지 않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노후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식 투자밖에 없다. 근데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지죠. 네,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타를 하고 종목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빠르게 급등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추천, 리딩 뭐 이런 정말 위험한 나의 자산의 가치를 한 방에 날려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쪽박을 찰 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것을 했다가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로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요. 어쨌거나 실제로 고대 유대인들도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정액 정리식 투자를 함에 따라 분산 투자를 거기다 추가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제가 우리 선제패자분들 10만 전자로 갈 수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한 가지 정말 꼭 아셔야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한 번씩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현황의 상태를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획기적인 부분은 바로 어제 제가 삼성 불패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2012년 상반기 삼성의 주요, 그러니까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뉴 삼성,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말 정기 인사 이후에, 이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만이죠. 네, 6개월 만에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으며 어떻게 보면 깜짝 쇄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부문, 선제표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이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고강도의 조직, 인사, 개편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소장을 교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중심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인사로 결국에는 메모리나 파운드리 사업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명 정도 정말 많이 단행을 했죠. 20명이나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라고 좀 표현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누가 체인지가 됐냐? 바로 이제 부사장급 이상의 고위 임원만 대략적으로 10명 이상이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초강수 단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반도체 연구 이제 조직 개편이 진행이 됨에 따라 기술 개발 역량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메모리 TDC를 디램에 대한 TDC가 이제 플래시 TDC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각각의 미래 반도체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함에 따라 차세대 연구실로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인사 시즌도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인사 이동은 12월 달에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이렇게 단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재용 부회장의 정말 뚝심 있는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를 위해서 반도체 전반의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부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최신 4나노
네,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나노 기술 시스템을 전반으로 봤을 때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제품 중 양품의 비율 향상과 이에 따른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반도체 담당 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정합을 시켜 나감에 따라 성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천천히 빠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번에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기 바로 화면에 보이시죠? 선조폐자분들 반도체 브레인으로 새로 짠 삼성전자, 그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에 직접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덜란드 하면은 슈퍼을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ASML이라는 회사가 떠오르고요. 이에 따라 일단은 이제 유럽 파트너들과의 이제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이제 회동에 따른 이제 가장 관심이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인수 합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이라 또 M&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 본사와 모인 반도체 기업 집결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은 전사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그에 따른 돌발에 대한 상황 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사업 위기 관리인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직팀을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스템화가 정말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삼성 리스크 발생이 일단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요. TF팀이라고 하죠. 그에 따른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함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전표자분들 삼성전자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외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단락으로 빠진다고 한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표 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